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들 선거 때마다 조선일보 정치에 손 떼라라고 했던 바로 그 조선일보의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북에 지금 정청래 그래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평택이거든. 전북이 지금. 자, 조선일보입니다. 친명계 대거 평택행, 정청래는 전북 사수 총력전. 이 전북은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여기 가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코미디죠. 자, 심지어 여기 보시면 김관영 측이 올린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김관영을 포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운데 뭐 있습니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김관영. 지금 무소속인이 7번인데 기호.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똑같은 5종의 플래카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표로 심판합시다.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김관영만 했습니까? 또. 투표로 심판합시다. 또. 투표로 심판합시다. 네. 투표로 심판합시다. 똑같은 5개를 민주당이 거의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뭐 돈 많다고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뿌려대는 겁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도 한참 잘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매일전북이라고 하는 지역 매체가 와 생생한 기사를 썼어요. 단독인데요. 최영일 순천군수 후보 지금 이원택 얘기 자신 있게 할 사람 나와봐라. 조승래 사무총장 심야 소집령의 후보 폭발. 아, 이거 정말 허지영 기자가 이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기사가 여기 누굽니까 이분이? 조승래 사무총장. 네, 일단 평택 의뢰에서는 조승래가 민주당의 조승래가 맞아. 네. 그런데 전북에 가더니 이제 헷가닥했어.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전북 지역에 있는 모든 후보들 그 금요일 밤 10시에 모았어요. 소집을 비상 소집을 했다는 거야. 네. 그 이제 스케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분위기가 자 이랬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당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분위기가 어땠냐면 냉담하고 심지어 분노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 사무총장을 향해 어느 후보가 이원택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며 주민들이 내 선거운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사무총장 앞에서 군수 후보가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가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일찍부터 준비했어야 했다라며 단순히 이원택이 떨어진다면 미리 면죄부를 받을 생각으로 전북에 온 것이냐고 매섭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아주 이 분위기가 살벌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 의도했던 결속은커녕 거센 반발에 부딪힌 조 사무총장과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심야 소집령은 약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분통을 터뜨린 후보들은 밤 10시 45분께 일제히 자리를 떴습니다. 기초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을 요구했어요.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이제 좀 불리한 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응이 어땠대요? 물어봤더니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의 질타에 참석자 대부분이 속이 시원하다며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뭐 전라남도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부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왜냐하면 뭐 자주 갔잖아요. 되게 전북을. 근데 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유감인 게 본인도 문제의 핵심을 안다고 보거든요. 알고 있지. 이원택을 안 날린 게 핵심이지 김관영을 자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원택을 왜 안 날리냐. 이원택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안 날린 건 네 사람 챙기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핵심이. 근데 자꾸 고육지책이다. 이거 만약에 김관영 안 잘랐으면 국민의힘에서 공격당해가지고 선거가 위험했을 테다. 그 고육에 왜 지 편은 안 넣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왜 고육에 상대편만 있고 자기 편은 안 하냐. 진짜 고육은 자기 편을 아프게 하는 게 고육이지.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 와중에 아주 송영길 역할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자기 뭐 이를테면 뭐 김남준이라든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여하튼 네. 두루두루 다 챙기죠. 울산에 뭐 김상욱 챙기고 뭐 평택도 챙기고 다 챙깁니다. 네. 안산에 또 김남국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또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시면 뭐 짧게만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평택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전북에 민심 대해서 얘기를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 잘 그래도 돼서 아주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아마 평택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민주당원들이 총력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 지도부가 전라북도 선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오히려 평택에 네. 모든 당원들이 지켜라고 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체감- 이런 어른이 하는 얘기잖아. 음. 그러면서 이건 진짜 따끔한 얘기인데 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지 말았어야지.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죠. 네. 그래도 끝까지 통합은 또 서로 손을 잡고 아니, 가야 하는 상대. 통합은 둘째 문제고 맨날 정의한 대표가 통합 하지 마시고 지금은 경쟁 상대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이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죠. 아니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공천을 했고 김영남은 뭐 송영길이 공천했습니까? 네. 본인이 공천했어요. 자기가 후원회장까지 맡았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의 핵심 지지자인 양희웅이라는 사람 아시죠? 청래당 대표. 네. 그 몸이 잘 빌려가려면 누구나가 다 개성이 있고 의견과 주장이 있고 그럴 때는 다 받아 안는 희생자가 필요해요. 압니까 뭐?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유명하잖아요. 예, 예. 이분은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조국 지지를 계속 혼동하고 있고 김영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청래당. 그 이름도 당이야. 당 속의 당이. 청래 개인 당 아닙니까? 청래당 대표 일꾼인 양희웅이라는 사람이 페이북을 보면 일관되게 조국을 지지하고 자기 후보를 비난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지 말았어야죠. 야, 이런 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네. 유영남 뭐 출당이야 징계야 뭐 후보 철회 예.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질문했을 때 방법이 없다. 그건 스스로 사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런. 마치 김영남이 하자가 있고 이거는 후보 철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의 주장을 동조하는 차원에서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맡아도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 방어를 했어야 되거든. 화를 벌컥 내야죠. 그럼 너 이 새끼 왜 우리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공적으로 세운 후보에 대해서 왜 자꾸 후보 내려라 마라 하는 당연하죠. 너 구단협이야 임마 이렇게 쳤어야지. 사무총장이 분명히 멘트를 한 게 나름대로 소명을 요구했고 소명을 받아서 네. 우리가 받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당대표는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뭐 문제가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저런 뉘앙스를 풍기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 대단히 잘못된 사안인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좋아요 눌렀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후보 김용남에 대해서는 좋아요 안 눌렀대더라라고 하는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의 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 이후에 저희가 계속 봤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 문제가 됐잖아. 그러면 그리고 지금 뭐 전북 김관영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지지 표명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지금 말까지 나온 상황이면 좀 조용히 있어야지. 여전히 지금 좋아요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 자, 일단 이제 뉴스공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혹시 네? 지금 저기 슈퍼챗 보내신 분 중에 네. 성종석님이라고 긴 글을 적어주셨어요. 아니요, 저 오전에 제가 다른 방송할 때도 한 번 뵌 분인데 오. 근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오고 걱정해왔던 분인데 그러시구나. 그 김용남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뭐 간첩이니 뭐니 지금 잘못된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상황에 상당히 붕괴하시는 분이에요. 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쓰셨는데 자세하게 시간 될 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예, 지금 뭐 쭉 오랫동안 DJ 때부터 노무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자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분노를 희망으로 대체하게 됐고 이런 50대 민주당 지지자들 많다. 뉴 이재명 아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좋은 글 감사히 네,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자, 지금 김어준 씨가 뭐 자기 개인 방송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 때 보니까 100명 넘는 민주당 후보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당장 뭐 아프면 개똥도 써야 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나갔겠지만 네. 자기 영향력이 막
극대화되는 걸 보면서 어깨 뿜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대와 차기 정권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의 일단이 드러나 있어. 근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저희 매체 아니면 이렇게 팩트 체킹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합당 논의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의 입장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김어준 씨 쪽에서 왜곡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 왔는가를 일관되게 고발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도 4만 빠지고 광고도 쭉쭉 빠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자, 김어준. 네, 친명 반청인이 하는데 민주당의 반명은 없어요. 자, 민주당에 반명이 없습니까? 민주당에 반명이 없어요? 속으로 다 숨기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김영이 이제 반명까지는 아니어도 김영, 기회주의적 친명, 건명, 속으로는 친명 아닌 거. 이런 선수들이 전 태반이라고 봅니다. 예? 단지 지금 뭐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여기서 이제 프레임, 갈라치기 프레임 들어갑니다. 자, 친청과 친석으로 딱 갈라치기 해요. 그러면서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갈라지는 건 있어도 이거를 친청, 친석이라고 하지 않고 친청, 친명, 반청, 친명, 반명, 친척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프레임이냐면 이게 친청과 친민석, 친석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친명이잖아요. 대통령의 총리입니다. 대통령이랑 김민석 총리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김혜경 여사보다 더 적어도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례 회의를 매주 해요. 전국 전반 가지고 특별한 배석자 없이. 대통령이 매주 만나는 사람이야. 같이 식사도 해. 어? 그리고 화요일은 국무회의를 합니다. 평균 3시간 동안. 모든 국사를 같이 논하는 자신의 파트너야. 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민석 총리가 공격받을 때마다 김민석 총리 잘하신다라고 계속 SNS에다 방어해 주는 사이야. 왜 방어하겠습니까? 뉴스공장의 공격이 잘못됐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준 거예요. 근데 뉴스공장과의 현실적인 제휴 필요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한테 너 그만해 경고를 드러나게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속내를 아냐고요? 제가 31년 차 기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잖아요. 일반 기자들의 취재 수준보다는 조금 낫겠죠, 제가. 근데 뉴스공장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출입도 못했고 엠바고 파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취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대통령과 총리와 강덕구 의원이 참았어. 대통령 파리한다는 대단히 불쾌한 공격을 참았어.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하는데도. 근데 6월 3일까지만 참을 겁니다. 확실해요. 왜? 여러분 뭐 예고 기사가 지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선거에 나갑니다. 네. 네. 나가는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네. 이것도 제가 취재된 내용이니까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정청래와 그 김민석,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조금 이렇게 보강을 좀 해드리면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 팩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 제보자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핵심 참모이고 그리고 지난 전당대가 지난 전당대가 언제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 그 대통령 2024년이었나? 직전이었어. 24년. 네. 하여튼 그때 네.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나간다고 한 달 전에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보자거든요. 저도 물어봤어요. 최근에 3개월 전에 다시 김민석 총리님과 대통령님 계속
같이 가시는 정치적 파트너 맞습니까? 앞으로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우리 이상호 선배님이 지금 얘기하신 취지로 그렇게 여전히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 청와대 주변 또는 청와대 깊숙이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는 핵심 참모들로부터 똑같은 설명을 사실 이렇게 묻고 물으면 이제 신뢰가 높은 기자한테는 다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김어준 씨의 이 이야기, 친청과 친석은 있는데 친명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김민석이 대통령의 픽이 아니다.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는 자다라고 폄훼하고 있는 프레임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6월 3일 이후로는 김민석 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박시영이 이제 바로 이걸 봤습니다. 김어준의 이 가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죠.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냈고요.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낸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건 단 한 번이죠. 그것도 정무수석의 입으로. 뭐라고 그랬죠? 통합은 대통령 평소 지론이다. 그건 맞아요. 지론이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지론. 그런데 두 가지를 청와대에서 알게 됐죠. 첫 번째, 조국에 대한 반발이 되게 크구나.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 여론이 대단히 깊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정치 탄압의 피해자입니다. 왜 잘하냐고요? 저 그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네? 그 모든 이재명 당시 지사 후보 시절엔 제가 이제 당대표 너무 높아져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지사 때만 해도 그 측근에서 법무관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이랑 제가 접촉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고통받았어.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 내려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한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쪽 내란당까지 일부 손을 잡아야 되는 마당에 지금 그런 사감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만 바라보고 자기 평소 지론을 설파한 거야. 그런데 조국 본인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반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안 좋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안 거야. 그리고 또 뭘 알았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가 났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어디만 나가시면 자기 정치 일정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어.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청와대한테 뭐 한다고 그래놨다가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한테 그런 말이 전달됐어. 근데 정청래가 상황 관리를 잘 할 줄 알았던 거야, 이거는. 근데 개판을 친 거잖아. 완전히 노이즈 되고 막 당이 막 쪼개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두 개. 조국, 문재인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청래의 관리 부재. 이것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끝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청와대가 이 합당과 관련돼서 입장을 낸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하나. 평소 지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 외에는 단 한 번도 청와대에서 김민석이 친명 파리한다라고 입장 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 뜻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치 청와대가 김민석이 친명 파리한다라고 무슨 팩트 체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김민석 6월 3일 이후에 김민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아마 총리가. 근데 이거는 금액락 아니에요? 결국 정청래 대표도 친명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반대 세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청래라는 건 우리죠. 이쪽 세계에서는.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 보는 모든 구독자들과 정청래 대표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이지 반대파들이 아닌데 이걸 반대파라고 자꾸 우리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문조 털려 욕하는 사람들은 뭔가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가 바로 김민석이야. 그래서 민주당 내부는 친청과 친석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우리를 어거지로 자꾸 이재명 반대파로 갈라치는 세력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야. 라고 규정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렇게 유시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유시민 작가도 네트워킹이 있다고 자기가 증거는 없어서 내지는 못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집단적인 공격이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 문조 털레이고 이런 공격이 감행되는 건 분명히 어떤 네트워킹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트워킹이 뭐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김민석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유시민 씨가 동반자 동업자 비율을 들었나요? 예, 같이 비율을 들자면 저는 정청래와 이재명은 동업자의 관계이고 김민석과 이재명은 전 동반자의 관계라고 저는 분류하거든요. 여러 팩트들을. 신장식 의원이 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반명인지 여부는 팩트 체크가 아직 잘 안 돼요. 네, 계속 의심해서 계속 저도 막 확인하고 하지만 다만 가까운 수준으로 따지자면 이재명과 김민석의 관계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와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요즘에 최근에 비유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설명드리면 동반자와 동업자는 다르죠. 그 지난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김민석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정치적 동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사이인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냥 자기 그냥 정치 잘해서 이재명 옆에서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 거고 저는 그렇게 그냥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로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반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상대적 거리는 있다.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자 친명하려면 저는 친명은 딱 두 사람이 지금 드러난 정치인 중에 가장 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과 강훈식. 강훈식보다 친명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니잖아. 예? 그러면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명, 기득권, 기회주의적인 친명 또는 겉만 번지르르 한 친명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박시영 씨가 딱 지켜주니까 김어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는 구도가 항상 반복돼 왔는데 가짜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반명은 없고 이걸 자꾸 명파리를 하는데 반명은 없고 다 친명인데 친청이냐 친석이냐 이렇게 갈라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갈라치기 프레임 딱 만들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예습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리얼 오디오 듣기 청취 한번 해보시죠. 친명 뭐 반청이 하는데 민주당에 반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예. 갈라치기 정청래와 프레임이죠. 김민석 사이에 갈라지는 건 있어도 이거를 친청 친석이라고 하지 않고 친청 친명 뭐 반청 친명 반명 친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죠.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는 구도가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가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명은 없고 이걸 자꾸 파리를 하는데 반명은 없고 다 친명인데 네. 자 어떤 프레임인지 여러분들 아셨죠? 다시 여러분들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부산 밍하이님 슈퍼챗을 통해서 메시지 올려주셨네요. 네. 민주당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는 김어준, 유시민, 민주당에 제발 손 떼시라. 당신들은 민주당원도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들 선거 때마다 조선일보 정치에 손 떼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조선일보의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다.